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84가 있었고요. 라운드 784는 코드포스 역사상 두 번째로 열렸던 디비전 4 라운드예요. 디비전 4 라운드라는 건 그 레이팅이 1400점 이하인 참가자만 참가자한테만 레이팅이 매겨지는 라운드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1400점 이하인 사람들만 경쟁에 포함이 되는 그런 라운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디비전 1, 2, 3 평소에 많이 열리는 디비전 1, 2, 3보다 훨씬 더 그 낮은 레이팅 아니면 처음 시작한 분들이 접하고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1400점 위쪽인 분들은 실제로 모든 문제를 다 푼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나왔던 문제를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알아야만 풀 수 있다. 뭐 어떤 자료 구조를 알아야만 한다. 그런 그런 문제에서 가능하면 그 멀게 출제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좀 구현 난이도를 지난번 디비전 4, 이 지난번이라고 해봐야 2년 전이지만 지난번 것보다 좀 더 구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덜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디비전이란 문제인데요. 네, 디비전 4라서 디비전에 대한 문제를 낸 건데, 어떤 그 코드포스 레이팅이 주어졌을 때, 그 레이팅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디비전에 속하는지를 1, 2, 3, 4 중에 하나로 출력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주어진 대로 1900점보다 높으면 디비전 1, 그리고 그게 아니면서 1600점 이상이면 디비전 2, 1400점 이상이면 디비전 3, 그게 아니면 디비전 4가 되도록 if, else, if를 잘 써서, 그러니까 if와 else, if를 잘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어떤 디비전인지를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 데이터 개수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정수도 우리가 흔히 다루는 범위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답을 내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뭐 그렇게 함정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문제 A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B를 볼게요. 문제 B는 트리플이라는 문제인데, 문제 B는 어떤 크기가 n인 정수 A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3번 이상 등장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를 출력하고, 그런 원소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가 B번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이상 등장하는 원소를 어떻게 찾아서 출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n이 20만 가지고 A의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1부터 n 사이에 그, 꽤 작은 범위 안에 뿌려진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그러니까 어떤 1부터 n까지 쫙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 전체 배열을 카운팅 소트라는 건 어떤 원소가 몇 번 나왔는지를 어떤 테이블에다가 쫙 뿌려서 그 앞에서부터 어떤 게 몇 개 나왔는지를 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팅 소트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어떤 A라는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A라는 배열에 등장하는 원소들을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원소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여기다 적어서, 그러니까 여기다 마킹을 해서 이 전체 배열을 봐서 그 마킹된 게 3번 이상인 게 등장하면 그걸 출력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카운팅 소트를 구현을 해서 풀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렇게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카운팅 소트를 하는 것 이외에도 뭐 테이블을 만드는 게 귀찮다면 이런 맵 같은
알아서 정렬이 되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도 되고요. 카운팅 소트 외에도 그 직접 그 정렬을 해서 그 정렬된 배열 위에서 연속으로 등장하는 원소가 몇 개까지 등장하는지를 세어서 출력하는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그 n이 20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20만 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20만 개짜리 배열을 그 매번 테스트 케이스를 들어갈 때마다 전체 초기화를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푼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풀면은 전체 초기화를 하면 20만 개짜리 배열을 10,000번 초기화를 하게 돼서 총 약 20억 번 정도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 쉽게 시간 초과가 쉽게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로는 시간 초과가 안 나오는데, 어떤 핵 데이터로는, 어떤 그 틀리도록 만들어진 핵 데이터로는 시간 초과가 나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그 mem셋을 쓰거나 아니면 뭐 파이썬이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는데 좀 느리게 구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전체 초기화를 했을 때 시간 초과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 이게 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n이 20만 이하이다 같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n 전체 20만 개를 10,000번 초기화하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필요한 영역만 초기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 이 전체 n에 비례하는 필요한 영역만, 이번에는 n이 10개니까 10개만 초기화하고 100개면 100개만 초기화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초기화를 해서 그 20억 번 정도 20억 번 정도 연산을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구현을 하는 게 안전한 구현 방법입니다. 이게 되게,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아니 저런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10,000개짜리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없어서 이게 터졌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어요. 20만 개를 10,000번 초기화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C++의 memset 같은 걸 쓰면 그 memset이 굉장히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작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게 왜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위험하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 번 초기화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은 통과를 하고 어떤 데이터들은 통과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이 문제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를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근데 이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10,000번 넣으면서 그 자료의 크기를 1에서부터 10 사이로 10 사이로 랜덤으로 넣었을 텐데, 아마 여기다가 그 데이터 크기도 그 20만에 딱 맞게, 전체가 20만이 되게 딱 맞게 하면 좀 터질지도 몰라요. 네, 좀 어쨌거나 이게 된단 말이야 같은 느낌으로 조금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데이터를 전체 초기화할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이걸 전부 초기화하는 코드가 테스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터지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고민을 매번 하고 짜는 걸 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웬만하면 동적 배열을 만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필요한 딱 n만큼 그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쓰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B는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으로 문제 C를 볼게요. 문제 C 같은 경우에는 odd even increments, 이 문제는 어떤 배열 A가 있고 그 배열 A에다가 두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코드포스 같은데 되게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두 가지 연산이 각각 뭐냐면, 홀수 번째에 있는 모든 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짝수 번째에 있는 모든 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배열이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이거나를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배열을 놓고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따로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라는 배열이 있으면 뭐 빨간색으로 홀수 번째, 그리고 파란색으로 짝수 번째, 이렇게 수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는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는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홀수 번째 수들이랑 짝수 번째 수들로 이 배열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에 대해서 어떤 연산들을 하고 짝수 번째에 대해서 연산들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 짝수로 만들거나 전부 홀수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 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전부 짝수로 만들고 이쪽도 짝수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쪽도 홀수로 만들고 이쪽도 홀수로 만들든가, 이 둘 중 하나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이 한쪽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전부 짝수로 만들거나 전부 홀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럼 여기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원소는 짝수고 어떤 원소는 홀수면 이거를 플러스 1을 해도 이 짝콜이 서로 바뀌기만 하지 둘 다 짝수로 만들거나 둘 다 홀수로 만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파란색 배열에 있는 이 짝수 번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 전부 홀수거나 전부 짝수여야만 전부 짝수, 전부 홀수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건 빨간색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면 우리는 파란색 영역에 있는 것들의 홀짝이 전부 같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영역에 있는 것들의 홀짝이 전부 같기를 바란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을 전체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로 나눠서 짝수 번째의 홀짝이 전부 같고 홀수 번째의 홀짝이 전부 같으면 전부 짝수 아니면 전부 홀수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둘 중 한쪽이라도 홀수 짝수가 섞여 있으면 그 전부 짝수나 전부 홀수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yes,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짝수 전부 홀수인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그 방법 그거는 그 두 개의 배열로 나눠놓고 뭐 홀수 개수를 세고 짝수 개수를 세 가지고 한쪽이 0인지 체크하는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그 두 칸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서로 두 칸 앞뒤에 있는 데이터가 홀짝이 같은지를 전체 배열에 대해서 한 번 쫙 훑어보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두 칸마다 한 번 보는 식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두 칸마다 한 번 본다는 건 그 서로 두 칸 떨어진 데이터가 전부 홀짝이 같다면, 그러면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의 홀짝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C번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2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2번 컬러풀 스탬프 문제는 어떤 그 N개의 칸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그 스탬프 도장을 쓰는데 그 도장은 두 칸짜리 도장이고 그 두 개의 연속된 칸에다가 그 블루 레드를 찍거나 레드 블루를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전부 백색인 5칸이 있을 때 이렇게 블루 레드 블루 블루 화이트를 찍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예시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찍혀있던 칸에다가 그 덮어 씌워서 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찍든 그 찍은 건 블루랑 레드를 찍어야 돼요. 한 번에 찍은 건. 그때 그 어떤 그 칠해져 있는 패턴이 주어졌을 때 이 칠해져 있는 패턴이 가능한 패턴인가 불가능한 패턴인가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몇 가지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적당히 띄어져 있는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 펜으로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고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고 식으로 그리고 여긴 안 칠해져 있는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안 칠해져 있는 구간이 중간에 존재하면 이 왼쪽에 있는 칠해져 있는 구간 그리고 안 칠해져 있는 이만큼의 구간 그리고 칠해져 있는 구간 안 칠해져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안 칠해져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안 칠해져 있는 구간을 포함해서 찍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 개 못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 안 칠해져 있는 구간에 덧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떨어져 있는 구간들, 그러니까 중간에 안 칠해져 있는 것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떨어져 있는 것들은 서로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칠해져 있는 구간들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칠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칠해져 있는 구간 각각을 전부 칠할 수 있으면 그 전체 구간을 칠할 수 있는 게 되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 저 도장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 결과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어떤 구간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떤 구간에다가 도장을 칠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칠하든 마지막으로 어딘가에는 두 칸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두 칸을 찍으면 하나는 적색이고 하나는 청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적색이고 하나는 청색인 구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적색이고 하나는 청색인 구간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적색, 청색이 하나 이상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거 이외의 구간은 이거 이전에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찍고 이렇게 두 개 찍고 이렇게 두 개 찍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맨 마지막으로 찍는 적색 하나, 청색 하나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임의의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큰 구간이 있을 때 여기 하나 적색, 청색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칠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칠하는 식으로 어떻게 생겼든 무조건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그 적색 하나, 청색 하나인 연속된 구간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를 무조건 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못 칠하는 경우라는 건 전부 다 R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B면 어디서 어떻게 끝내도 그 R, B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색만 있거나 청색만 있는 건 칠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간을 전체를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R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B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있고 그 구간 안에 그 적색이 하나 이상 있고 청색이 하나 있으면 그 구간은 칠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적색만 있거나 청색만 있으면 그 구간은 칠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직 칠해지지 않은 이 백색, 그러니까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 구간들로 나누어서 이 연속적으로 칠해진 구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얻어보고 그 중에 이렇게 적색이랑 청색이 섞여 있는 구간은 칠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그 적색만 존재하는 구간은 칠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전체 중에 칠할 수 없는 구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면 전체를 칠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yes 아니면 no를 골라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에서부터 어떤 구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화이트로 나누어지죠. 화이트를 기준으로 화이트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앞이랑 그 뒤는 다른 구간이란 거니까 그 안에 적색만 있거나 청색만 있거나 그러면 노를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나눠질 때마다 화이트가 나오면 구간이 나눠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적색이 뭔가 칠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앞쪽에 뭔가 칠해졌으면서 한쪽이 0이다. 그러면 한 가지 색만 칠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답이 없는 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백색이 나올 때마다 그 칠해진 개수를 초기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흐르는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엔 백색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맨 뒤에다가 더미로 백색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왜냐면 이러면 맨 마지막에 백색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맨 마지막 전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개수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69D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D번 문제였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2는 소레토 스트링 우리가 n개의 스트링을 받아요. n은 10만 그럭저럭 꽤 큰 수고 그 n개의 스트링을 받는데 그 각각의 스트링의 길이는 5 그리고 스트링은 A부터 K까지의 그 소문자로만 되어 있대요. 근데 A부터 K까지라는 건 좀 수상하지 않아요? A부터 K까지면 정확히 11개거든요. 10개도 아니고 왜 11개일까요? 조금 수상한 범위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부터 K까지 이렇게 11가지 글자만 가지고 만든 두 글자짜리 스트링들이 n개 주어집니다. 그렇게 n개의 스트링 중에서 어떤 페어 ij, i가 j보다 작은 어떤 페어 ij를 찾는데 그 어떤 페어 ij는 딱 한 군데만, 그러니까 스트링이 딱 한 군데만 일치하는, 그러니까 앞쪽 글자 아니면 뒤쪽 글자, 딱 한 글자만 일치하는 스트링이 몇 개냐를 세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가 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AB랑 CB는 한 군데에서만 일치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 B가 같죠. AB랑 DB는 두 번째 글자 B가 같죠. 이런 식으로 딱 한 글자만 겹치는 스트링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좀 n이 10만이거든요. n이 10만인데 그 스트링을 하나하나를 다 비교를 하면은 모든 i, j를 다 비교하면 총 개수가 한 이거의 제곱 정도 되죠. 제곱 정도면 한 100억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전체 존재하는 페어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체를 직접 보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이거 개수를 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볼까? A부터 K까지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A부터 K까지에 주목을 하면은 우리는 그리고 두 글자예요. 그럼 발생 가능한 스트링이 몇 가지가 될까요? 발생 가능한 스트링은 총 11 곱하기 11 A부터 K까지 앞 글자 A부터 K까지 뒤 글자 총 121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체를 마치 앞 문제에서 카운팅 소트 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문제 B에서 카운팅 소트 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 11 곱하기 11 배열에다가 어떤 조합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마킹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 글자가 들어왔을 때 이거랑 유사한 것들의 개수는, 그러니까 그 한 글자만 같은 것들을 셀 때는 어떻게 세냐면 세로로 한 줄을 봐서 같은 것들을 세고 가로로 한 줄을 봐서 같은 것들을 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빼고 이만큼이랑 이만큼에 들어있는 게 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그러면 그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 뒷글자가 같은 것들을 쫙 다 알게 되고 여기를 세 보면 앞글자가 같은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떤 두 글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뒷글자가 같은 거, 앞글자가 같은 걸 가로 세로를 통해서 각각 세고 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나중에 나올 글자들을 셀 때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모든 스트링을 쫙 훑어서 이 전체 조합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n 곱하기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보죠. 가로나 세로를 뭐 여기를 뭐 x라고 합시다. n 곱하기 x x번만큼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보니까 한 번에 x번만큼밖에 안 봐요. 총 오더 nx만에 이걸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x는 11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조합론 문제로 이 문제를 보고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방법. 조금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세는 걸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줄 한 줄 세는 걸 매번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한 줄 한 줄 세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어떤 i, j에서 i가 j보다 작은 이런 어떤 모든 쌍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i가 j보다 작은 모든 쌍은 i, j j이면서 i가 j랑 다른 모든 쌍을 구해가지고 2분의 1을 곱하면 똑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n 곱하기 n을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고 마킹만 하고 여기다가 그 뭐가 등장했는지 마킹만 하고 세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세요. 한 번에 그 모든 점 각각에 대해서 이만큼을 다 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전체 조합을 그 맨 마지막에 한 번만 구하는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구할 수 있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n 곱하기 아니 n 더하기, 왜냐면 n은 그 한 칸 한 칸 찍기만 하기 때문에 n 더하기 x 제곱이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건 오더 nx고 이번에 한 건 n 플러스 x 제곱인데 여기서 n이 훨씬 큰 수기 때문에 nx가 n 플러스 x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이 한 칸 한 칸의 조합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매번 보지 않고 그 전체를 다 찍어 놓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 수가 1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좀 빠른 게 아니라 그 좀 데이터 타입을 큰 걸 쓰는 게 좋죠. 네,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이렇게 풀 수 있고, 여기 뭔가 더 추가할 만한 얘기가 있나? 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줄짜리, 한 칸짜리가 그 몇 번 등장했는지를 봐서 그
몇 번째 줄이 몇 개, 몇 번째 칸이 몇 개, 몇 번째 행이 몇 개, 몇 번째 열이 몇 개 있는지를 각각을 세서 아까 했던 그 식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 다 찍어 놓고 나중에 그 모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세로 한번 가로 한번 보는 거죠. 이러면 x 제곱이 아니라 x 세제곱이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 한 점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x 제곱 맞네요. 다 보지 않으니까 한 줄 한 줄 본 거니까 x 제곱 맞아요. 네. 네, 제곱이 맞습니다. 근데 뭐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x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x가 훨씬 빨리 되긴 해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지 않고 저는 그 한 줄 한 줄 미리 다 구해놨거든요. 미리 다 구해놓으면 x 제곱이 아니라 이걸 x로 세제곱이 맞네요. 네, 세제곱이 맞고 그 미리 구해놔야 제곱입니다. 아무튼 x는 작아요. 그렇게 문제 2를 볼 수 있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질문 없죠? 그럼 문제 F를 보도록 합시다. 문제 F는 앨리스랑 밥이 사탕을 먹는데 앨리스는 왼쪽에서부터 먹고 밥은 오른쪽에서부터 먹어요. 왜 이런 식으로 먹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사탕을 공평하게 먹기 위해서 그 앨리스는 왼쪽에서부터 먹고 밥은 오른쪽에서 먹는데 먹는 양의 합이 같도록 어떤 지점에서 멈추고 싶대요. 그리고 물론 앨리스가 이미 먹은 사탕은 밥이 먹을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앨리스랑 밥은 왼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먹으려면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사탕의 크기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앨리스는 왼쪽에서부터 밥은 오른쪽에서부터 먹는 거죠. 네, 먹을 수 있는 사탕의 최대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그 사탕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문제면 차라리 더 쉽거든요. 근데 몇 개나 먹었는지를 세는 문제라서 또 조금 귀찮은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총 몇 개 먹었고 밥이 총 몇 개 먹었는지 찾는 건 좀 편한데 그 앨리스가 앞에서부터 몇 개 먹었고 밥이 앞에서부터 몇 개를 먹었는지 그만 세면은 그거를 그 개수를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크기의 합은 답이랑 관련이 있는 수라서 따로 관리 안 해도 되는데 개수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총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투포인터 문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탕을 쫙 늘어놓고 앨리스가 하나 먹을 때마다 그 밥이 더 적게 먹었나 더 많이 먹었나를 확인을 해서 그 적게 먹었으면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투포인터로 그 이쪽 포인터가 앨리스가 한 칸 갈 때마다 이쪽 포인터가 저쪽 오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더 오른쪽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그 전체를 오더 n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것보다 조금 더 손이 편한 방법으로는 앨리스가 앞에서부터 몇 개를 먹을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부터 먹으면 뭐 10개, 30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그대로 써보죠. 214, 241. 214, 41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 2개, 3개, 7개 총 먹었다. 그리고 밥의 데이터를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먹으면 1개, 5개, 7개 먹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절반 먹을 때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쫙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여기에 중복되는 원소가 있으면 이게 답이다. 왜냐면 그 중복된 원소가 존재한다는 건 얘도 여기서 멈추고 얘도 여기서 멈춰서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그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배열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투 포인터로 그 양쪽에서 각각 그 포인터를 움직여 가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전부 그 맵이나 셋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맵이나 셋에다가 넣으면 그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전체 데이터가 n 개 있고 그거를 뭐 한 번 정렬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없이 풀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우리는 그 사탕 먹는 개수를 관리를 해서 출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의 좀 까다로운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탕을 먹은 총량을 출력하면 쉽거든요. 그죠? 우리도 여기 7개, 7개 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7개를 출력해라 그러면 되게 쉬운데, 이 개수를 출력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를 먹었을 때 총 몇 개를 먹었는지 1, 2, 3을 기록해야 되고, 이쪽에 또 1, 2, 3을 기록해가지고 이 7개 먹었을 때 3개 먹었고 7개일 때 3개 먹었고 이거를 각각 더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귀찮은 상황이 되는데, 뭐 그래서 그 맵 같은 거에다가 마킹을, 그러니까 이만큼 먹었을 때 몇 개인지 마킹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였고요. 2번은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G번으로 가볼게요. G번, 폴다운. 이 문제는 되게 좀 그래도 그냥 물리 시뮬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냥 돌이 떨어지게 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물론 우리가 뭐 옆 칸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로 한 줄 한 줄 한 줄만 보면 돼요. 돌이 떨어지는 걸 볼 때. 되게 간단하게 그 아래 칸이 돌이 있고 그 아래 칸이 비어 있으면 떨어진다라는 걸 매번 적용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그거를 매번 해서 다 떨어진 결과를 출력하면 된다라는 문제인데요. 어,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세로로 한 줄 한 줄 한 줄씩만 봐서 그 빈칸이 아래에 있고 윗칸이 돌이면 바꾼다라는 걸 매번 반복해서 출력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줄짜리에 대한 문제로 이걸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리는 그 뭐 점이랑 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위에 돌이 있고 아래에 점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바꾼다라는 거를 그 시간이 0에서부터 그 n-1까지. 왜냐면 그 맨 위에 있는 돌이 한 칸씩, 그러니까 시간 하나 갈 때마다 한 칸씩 떨어진다면 총 n-1만큼 시간이 가야 맨 아래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 이 맨 위에 있는 돌이 맨 아래까지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n-1만 걸리니까 한 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 훑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로 한 줄에 대해서 시간이 n제곱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n제곱만큼 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구현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게 있죠. 그럼 장애물이 없는 칸들끼리 이렇게 묶어보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별들이 결국은 맨 아래에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안에 별이 몇 개 있고 점이 몇 개인지를 세서 아래서부터 별을 채우고 위에다가 점을 채우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우리는 그 한 줄 한 줄을 오더 n에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그 한 줄 한 줄이 총 m개 있으니까 우리는 총 시간 복잡도가
오더 n제곱 m 또는 오더 nm에 이걸 전체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느 쪽으로 구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n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n제곱 n으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여주는 것처럼 n만큼 시간에 대해서 그 모든 칸에 대해서 윗칸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아래 칸이 비어 있고 윗칸이 돌이면 돌을 떨어뜨린다는 걸 적당히 필요한 만큼 반복하면 그 필요한 반복 횟수는 약 n번 정도. 그러니까 최대 시간이 n-1번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G번이었고, 다음 문제 H번. H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이긴 했어요. H 같은 경우에는 보통 H번을 시간 안에 문제 없이 풀 수 있으면 보통 금방 분류를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이즈 앤드 오어, 비트 연산에 대한 문제고, 그 비트 연산에 대한 문제들 중엔 좀 기초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비트 연산에 좀 익숙해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떤 배열 A를 받고 그리고 그 배열 A에다가 K번 연산을 한대요. 그 연산이 뭐냐면 어떤 i번째 원소의 AI에다가 AI 5어 2의 J제곱을 5어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J는 0에서 30제곱까지고 0에서 30이라는 건 그 우리가 31자리짜리 그 31자리짜리 정수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산을 우리는 K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딱 한 자리라는 게 중요한데요. 한 자리라는 건 딱 한 칸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을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2의 J제곱꼴인 수는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칸만 차 있는, 그리고 나머지가 0인 이런 걸 2의 J제곱꼴의 수라고 하겠죠. 이거를 5와 연산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원래 수의 이 자리가 0이었으면 이게 1로 바뀔 거고요. 1이었으면 그대로 1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연산을 해서 이게 그대로이길 바라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0이었던 자리에다가 1을 넣는 연산을 해서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 연산을 통해서 어떤 원소 AI의 비트 하나를 0에서 1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최대화해야 되는 값이 뭐냐면 AI and A2 and AN.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게 어떤 정수 AI가 이 A1, A2, A3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죠. 이 정수들을. 근데 이걸 정수를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나열하지 말고 이거를 1부터 2의 30제곱번째 자리까지 1이나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트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한 줄씩 2차원 배열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 칸을 바꾸는 연산은 여기 한 칸을 골라서 1로 바꾸는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다 엔드한 결과는 비트 엔드 연산의 특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줄의 엔드 연산의 결과가 다른 줄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줄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S라고 합시다. 이 S의 결과가 한 줄이 꽉 차 있으면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한 줄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여긴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줄을
꽉 채워서 이 전부 n단 결과값인 s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 한 줄 한 줄을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2의 30제곱번째 줄, 2의 29번째, 그러니까 2의 29제곱번째 줄, 그리고 1의 자리까지 한 줄 한 줄을 조사를 하면 우리는 각 줄을 s를 만드는 코스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줄을 꽉 채우는 코스트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스트를 구해서 우리는 이거를 그 코스트랑 그거에 따라서 s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주어졌을 때 s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좋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찰이 윗 비트를 바꾸는 게 항상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비트에 있는 어떤 0을 1로 바꾸는 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비트를 다 1로 바꾸는 것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8, 4, 2, 1 있으면 8 하나 바꾸는 게 4, 2, 1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앞 비트를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경우에만 아래로 내리는 안 바꾸고 내리는 식으로 그리디하게 이 비트를 위에서부터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차원 배열식으로 전체를 관찰을 해서 이 한 줄 한 줄을 채우는 코스트를 이렇게 쫙 구해놓은 다음에 그 채워놓은 한 줄을 그리디하게 위에서부터 가능한 곳만 채워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를 채울 수 있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문제 H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뭔가 지금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은 한번 H번 코드 한번 보고 정리를 할까 하고 있어요. H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2의 0제곱, 그러니까 1부터 2의 30제곱번째 자리까지 31칸을 배열을 만들어 놓고 각각에다가 이걸 이 자리를 0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0에서 1로 바꾸는 코스트를 저장한 거죠. 그래서 이미 1이면 그 자리의 코스트가 1 낮은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코스트를 처음에 전부 0이라고 가정하고 넣어놓고 1을 발견할 때마다 코스트에서 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2차원 배열 형태랑 되게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경우에 바꾸고, 그래서 1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답에 추가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다 더한 답을 출력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H번을 풀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디비전 4 784번 라운드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 대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대회는 내일인데, 일단 레지스터를 해놓고 내일 하든 말든 일단 레지스터를 해놓고 보죠. 제가 최근에 좀 레이팅을 깎아먹은 덕분에 디비전 2에서도 레이티드 컨테스트를 하게 됐거든요. 아, 신난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 대회 방송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